이제 우리 프로그램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대 식단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먹는 식생활이 현대에 급격하게 많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즉 우리 토양도 많이 산성화되면서 바뀌고 있고, 우선 모든 먹는 것들이 대량 유통, 슈퍼나 마트 같은 데 파는 것이 전부 대량 유통 속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품의 한 80% 정도는 거의 화학 처리가 되어 있다 봐야 돼요. 즉 가공식품이다 이거죠. 수입할 때 농산물이 뭐 밀도 수입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부 화학 처리돼가지고, 즉 식품 보존제나 방부제 같은 걸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누적이 돼서 독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제 독소를 배출하고 우리 해독하려고 우리 몸은 무슨 뇌를 쓰지만, 너무나 지금 식품 첨가물이나 가공식품들이 우리가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계속 누적이 돼서 나이가 들수록 이 독소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독소가 주로 이 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독소가 그냥 우리 피 속으로 계속 순환되면은 또는 혈관이 다 뻗어나 있는 근육세포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몸이 더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 방어기 전으로 그 독소를 전부 이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지방세포 안으로 다 치워놓습니다. 피난시켜 놓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독소의 침해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쌓이고 누적이 되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독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치매라든지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또 심지어는 암 같은 것도 독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독소가 우리 유전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을 파괴시키면은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많은 진짜 우리가 나이 들어도 미국 사람들은 2억 명 중에서 거의 1억 명이 무슨 약을 먹고 있어요. 중풍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도 계속 약에 의존하는, 즉 건강하지 못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즉 어떤 분은 나이가 96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한테 건강 비결을 물어봤더니 매년 단식을 한대요. 단식. 그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식이에요. 즉 평소에도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생수를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고 뭐 그런 것도 해독에 도움이 되지만, 아주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은 단식입니다. 그 단식을 하면은 피가 깨끗해진다 그래요. 왜 그러냐? 혈액 속에 있는 독소들이 나가면서 우리 소화기관이 비면은 평소에 수시로 먹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몸에 중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소화기관을 다 비면은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대청소기에 들어가요. 내 몸에 나쁜 독소나 노폐물들을 다 태워서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이 들어가요. 그런 과정에 피가 깨끗해집니다. 피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적혈구 같은 것이 엉겨붙는 것들도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혈액순환도 잘 된다는 걸 의미하고, 독소가 다 제거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의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보고에 하면은 우리가 7일을 단식을 하면은 면역력이 20배 증가한다. 아, 20배요? 네. 혈액 검사 속에 백혈구도 2배 정도 증가하고, 그만큼 우리 몸에 면역력이, 저항력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피가 맑아지면서 잘 되면서 백혈구가 증가하니까 몸 구석구석에 아픈 데를 또 내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좋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식은 이토록 우리 몸에 전체적인 대청소를 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하면서도 몸이 병에 이기는 힘이 강화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40, 50대면 하루에도 암세포가 수천 개 생겨요. 근데 암세포가 한 10억 개로 뭉쳐가지고 세포 분열이 되면 그게 이제 건강검진에 나타나요. 그런데 한두 개 생기는 먼지 같은 존재는 우리 몸이 충분히 그런 세포를 다 없앨 수가 있거든요.
즉 면역력만 좋으면 많은 병은 우리가 몸이 다 자연 치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식인데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단식하기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식을 하면은 지방이 타면서 케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산성이 되면 이거를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뼈 속에 있는 강한 그 알칼리성 물질이 칼슘이 빠져나와서 피를 중화를 시키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몸이 다이어트를 자주 했던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그런 부작용. 그 다음에 단식을 해서 살을 뺐다 하면은 이 특유의 만약 특살을 지방을 분해했다 하면은 이 주름이 좀 생기고 즉 좀 노화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단식의 문제점은 여유 생깁니다. 여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굶어서 살을 빼고 나면은 우리 인체는 이 다음에 또 굶을 때에 대비해서 그 메커니즘은 다음에 굶을 때 대비해서 지방으로 저장을 해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람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게 지방이거든요. 지방으로 이 다음에 저축해 놓으려는 속성, 그게 여유입니다. 즉 6kg, 7kg 단식으로 빼도 오히려 8kg, 9kg 지방이 저장되는 거, 그것이 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식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서 몸이 저항력이 좋아져서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죠. 이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효소를 먹으면서 하는 단식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효소 교환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반단식이라 그러기도 해요. 즉 우선 이 효소식품을 먹으면은 물론 그 칼로리는 적지만 효소를 도와주는 보효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몸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도 원활하게 되면서 우선 배고픈 것도 적고 칼슘 같은 것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유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10kg 뺐다면 일반적으로 단식을 하면은 대부분 근육하고 수분이 빠지고 지방은 한 20%쯤 2kg 정도 빠져요. 근데 저희 효소를 먹으면서 하는 반단식은 한 평균에서 절반 이상 한 60%쯤 지방이 빠져요. 10kg 빠졌다 그러면 6kg가 지방이 감소돼요. 그러면 4kg 정도는 체중이 다시 올라가는데 지방 태워진 6kg는 여유가 오지 않아요.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 식품 속에 이 건강기능식품 속에 지방을 분해를 도와주고 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지방도 태우면서 지방 속에 있는 독소도 같이 없애는 것이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현대병들, 만성 성인병들을 막는 방법은 이런 독소 제거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이제 독소 제거, 이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내가 살을 갖다가 좀 많이 뻗고 싶다. 해독은 우리가 한 8일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되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몸매를 충분히 만들고 내장 지방을 완전히 좀 연소시키겠다 할 경우에는 유지관리요법도 중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한 달 정도 진행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1차 시기에 소화기능을 다 비워주고 단식의 장점도 활용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사할 때 이 효소식품을 넣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줄어든 위장에서 밥도 많이 먹히지 않고 일단 아주 천천히 씹어 먹어야 돼요. 천천히 씹어 먹으면은 우리가 한 20분쯤 지나면 뇌에서 포만중추가 배의 부름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유지요법 하는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당지수라는 게 있어요. 당지수. 당지수라는 게 뭐냐면 당을 우리 먹고 나서 혈당이 빨리 오르는 거. 이 당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예를 사탕 같은, 포도당 같은 것은 먹자마자 혈당이 확 바로 올라가죠. 이런 건 당지수가 높고 한 100 정도고, 우리 야채 같은 이 식이섬유는 당이 하나도 안 오르죠. 그럼 당지수가 0입니다. 우리가 현미가 좋다는 것. 현미는 쌀 껍질에 영양소도 많이 있지만 소화도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빨리 오르잖아요. 당지수가 50이에요. 그런데 흰쌀밥, 그것은 당지수가 80입니다. 이걸 먹자마자 혈당이 빨리 올라가죠. 고구마는 당지수가 낮아요. 44예요. 근데 감자는 88이에요. 이런 감자나 흰쌀밥 이런 것은 또는 과자 같은 가공식품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거죠. 이 빨리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것이 이런 당질, 밥이나 밀 같은 당질이 지방으로 또 바뀌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구조가 달라요. 즉 서양 사람들은 이런 탄수화물, 쌀이나 밀 같은 걸 먹으면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신진대사가 확 올라가면서 이걸 바로 인수를 시켜버려요. 체질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걸 또 지방으로 살로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식사를 서양식으로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단명을 했다 그래요. 오래 못 살았다 그래요. 다 비만이 오고. 이건 서양 사람은 장기도 좀 짧아요. 동양 사람들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가 서양 사람보다 2, 3일 더 길어요. 즉 지방을 많이 먹는 서양 사람들은 빨리 지방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장기가 짧고, 장기가 길어서 흡수를 많이 하는 동양 사람들이 서양 식사,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고 하면은 그것이 다 우리 몸에 독소로 누적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체질이 다른 것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높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다시 비만으로 초래한다는 거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데, 계속적으로 몸매 관리하고 지방을 10kg, 20kg 이렇게 몸을 감량을 해야 될 이런 분들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에. 예.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 할 때가 12시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물론 야채 같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차라리 이제 공복감 느낄 수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두부나 콩이나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배는 든든하죠. 그래서 혈당은 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저녁에 만약에 밥을 한 공기 다 먹었다. 그럼 밤 사이에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은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시간 동안, 저녁부터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지방을 많이 태워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에서 태워야 되는데, 인슐린이 밤 사이에 올라가 있으면은 지방이 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먹고, 그래서 밤에 야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저녁에 인슐린이 많이 올라가는 당질, 쌀, 밀 이런 거는 밀가루 음식이나 흰쌀밥 이런 것은 좀 줄이라는 거죠.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 적게 먹자는 것이고, 대신 닭질 같은 거, 식이섬유를 많이 먹자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아시면 지속적으로 몸 관리가 됩니다.